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고요. 수요일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네. 수요일에 좀 잘 뵌 것 같아요. 네. 지금 월화 너무 증시가 안 맞습니다. 좋아가지고 이번 주에 대한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중동 리스크 때문에 급락한 걸로 대다수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네. 미국의 강달러, 고금리 이 상황이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그 반대로 보면 네. 이제 우리 원화값 이제 원달러 원화값하고 그다음에 금리 그 채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이런 건 반대로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중동 리스크는 이제 많이 확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강한 이제 미국 소비 지표가 잘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지표가 좋으니까 지금 소비 지표 좋고 고용도 좋고 뭐 전체적 실업률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렇게 CPI는 뭐 그 3%대 있지만 네. 그러면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요원할 수도 있다고 제가 2월에 그랬는데 지금 뭐 9월달 이야기하자면 9월달도 오히려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사실은 미국 이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굳이 지금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고요. 오히려 이제 뭐 가을에 한두 번 금리를 내린다면 내년에는 뭐 UBS는 6.5%대 뭐 이렇게 금리 오히려 올릴 거고 그다음에 JP모건은 8%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서 인사이트도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부활하면 미국에 아주 강한 경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뭐 반도체만 해도 미국에 뭐 487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배터리도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그렇게 이제 강한 경제 성장을 내년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고금리 상황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값은 일본 중국 이 동북아 쪽의 원화값은 계속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는 아직 뭐 이스라엘 대응을 이제 보복을 아직 뭐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주말까지는 계속 기다려보고 보통 주말에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아직은 이제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동 리스크가 이제 전면전으로 뭐 정말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거의 1달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더라도 지수는 아직까지는 뭐 강한 반등은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어저께 강한 달러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적으로 수출주들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그래서 오히려 수혜를 받았고요. 네. 나머지는 뭐 다 IT뿐만 아니라 모든 거는 다 이제 빠졌습니다. 그 중에 신고가는 종목이 2개가 있었는데 코스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스닥에는 코리아 FT라고 2종목이 있어요. 코리아 FT가 하이브리드의 수혜거든요. 맞아요. 하이브리드 네. 워낙 고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코리아 FT가 작년 10월 기준으로도 한 1.8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작년 1월 달 기준으로 3배 올랐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은 뭐 실적이 영업이 90억 달러에서 한 400억 달러 나오니까 몇 년 만에 이렇게 실적 좋은 중소형주는 바닥에서 한번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처럼 그렇고요. 그럼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14% 많이 빠졌는데 이건 실제로 기관들이 때렸고 외국인들은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제 잠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샀던 주식은 잘 안 팔아요. 안 팔고 오히려 기관들이 단기적 또 중기적 매매를 강력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나와서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급등한 주식은 뭐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수가 또 계속 832포인트가 내려왔으니까 이틀 만에 그래서 이제 게임주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게임주가 많이 빠진 상태. 불황이면 오히려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뭐 게임한다 이런 생각으로인지 불황에 강한 게임주 이런 건 올라가고 특히 이제 안정제 실적낸 크램프톤은 계속 올라왔고요. 맞아요. 웹전도 네. 좋고 이제 W 게임주도 강세하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주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제는 반등을 크게 했는데 추세적인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불확실하니까 정시에 가장 나쁜 게 불확실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테마주만 좀 돌아가면서 강세했고 뭐 초등주택이라든지 뭐 구리 가격, 구리 급등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은행주 중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 이런 좀 특별한 은행주들 많이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대다수가 빠지는 장이고요. 특히 제가 3월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이 많이 올라간 주식이라든지 이런 무슨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건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제 변곡이 생겨서 이렇게 변곡 생겨 지수 안 급락하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실적 좋은 대형주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틀간의 좀 증시 조정이 있었는데 중동 리스크뿐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미뤄지는 분위기고요. 그 가운데서 실적이라든지 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는 강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넘어가 볼게요. 사실 현물, 선물 지금 외국인이 다시 한번 셀코리아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땠을까요? 이제 셀코리아라고 하면 일단은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삼성전자 외국인이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틀 동안 5,108억을 코스피에서 팔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뭐 하이닉스가 한 이틀 동안 3,1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뭐 하이닉스 판 거 빼고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단기성 자금들이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 자금들이 지금은 이제 리스크 때문에 나온 것 같고요. 매매적인 차원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선물은 이제 바스켓 매매를 해서 주로 이제 리스크 관리한 것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삼성전자 어제도 샀습니다. 삼성전자도 사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틀 동안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동안 계속 꾸준히 산 게 삼성전자 이것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 크게 시장을 우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정도의 수급으로는 뭐 지수가 완전히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수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리스크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뭐 폭락은 이런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수급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좀 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 동향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렸는데요. 그럼 차트상으로도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지난번에 일봉상으로 이제 22평선이 2,720포인트 내외 거기서 빠지니까 급락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하락 단기적인 눌림목 장세였기 때문에 4월 달은 음봉으로 나오는 월봉 차트 그래서 거기에서 하락을 반응하고 이게 침체권이 지금 제가 이제 스토캐스트 보면 밑에 중간에 네모칸 3개 있는데 세 번째 침체로 들어가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 반등을 해주거든요. 짧게라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락은 아직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 네. 코스피 주봉 차트 중기적 파트가 2,684% 이것을 붕괴해버렸으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지지선은 거기에서 내외에서 끝까지가 저항선이 됩니다. 2,680포인트대가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악재가 한 번 더 나와서 그러면 여기서 한 60포인트 정도, 2,560포인트 내외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거기서 지지하고 반등할 걸로 보여서 그럼 네.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장기 추세 상승 중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달에는 음봉을 이렇게 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하순부터는 이제 이제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양봉이 주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본격 상승하는 과정의 눌림목이다. 그래서 이 눌림목 구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달 중순 정도에서는 우상향으로 다시 돌아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왜 그런 이제 합리적인 추론하냐면 스토캐스틱 중기 보시면 네. 가일권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일 갔다 내려온 것은 추세 중에 잠깐 이제 빠진 눌림목으로 이해를 해야지 만약에 가일권 안 갔다면 이게 전체 올해 고점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세 하락은 아니고요. 한 달 정도 보시면서 조정 받으실 때 기회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유가가 중동 리스크 터지면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예상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안 올라갔고 네. 그래서 이제 $85 정도인데요. 지금 왜 중동이 저렇게 막 하얗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유가는 그렇게 많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 시에는 항상 이제 급등했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때는 워낙 이제 러시아가 참여했기 때문에 유럽이 에너지를 힘들어서 그때는 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부터 계속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우리가 현재가 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지정학 리스크는 오래 가지 않을 걸로 보여서
있어서 네. 물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은 지상전까지 한 전면전은 쉽지 않을 거 보이는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거의 중동전처럼 유가 파동이 크게 온다든지 그건 아닐 걸로 보여서 저는 80달러에서 95달러 정도 최악 95달러 정도 내요.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고점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및 생산 점유율을 보게 되면 특히 미국 주간 원유 생산 재고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을 많이 해서 계속 재고가 늘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드라이빙 시즌 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재고는 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과거에 오바마 정부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65년 동안 외부에 기름이 안 들어와도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에서 셰일가스의 셰일 원유의 효과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증가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북미 국가의 생산 점유율 특히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국가의 생산 점유율 확대가 되니까 가장 큰 소비를 갖고 있는 북미 지역에서 거기서 소비를 하면 되니까 중동의 의존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오펙 이외 지역 생산 점유율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특히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더라 과거만큼의 영향력 파급력이 적다. 그래서 WTI는 급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도 미국이 경기가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안정적 계속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다시 접지는 않을 것 같고 과거에 제가 80달러 작년에 있을 때 10월달 정도부터는 하락해서 60달러대 갔다가 반등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80달러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좀 당분간 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원유 소비가 큰 중국 경제를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과 중국 원유 소비량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어저께 1분기가 나왔는데 5.3%로 이제 나왔습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그 중에 작년 23년도부터는 내수 소비 쪽이 비중이 커서 내수 소비 쪽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머지 제조업 이런 제조업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더 느린 회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석유 수요가 과거보다 다르게 지금은 뭐 한 자리 숫자대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한 자리 숫자 증가되면 중국의 경제성이 빠르게 진행되면 중동의 원유 소비가 많아질 수 있는데 수요가 그러진 않을 걸로 보여서 느린 회복 중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 쪽으로 회복돼서 원유의 과거처럼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석유 수요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가 제한적인데 이 글로벌 원유 수요를 보면 증가 전망치를 보면 이제 여기 EIA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고요. 그다음에 IEA는 국제 에너지 기구고 그다음에 오펙이 있는데 오펙에서 전망하는 것은 24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감소할 걸로 보이고 25년도도 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감소할 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도 감소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에너지청은 이제 조금 증가될 걸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미국의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오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준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유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과거같이 많이 90년대 이전같이 이렇게 감산했다면 유가는 이미 120달러 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럼 미국 빼고는 나머지 경제 회복은 되고 있지만 조금밖에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특히 유가 이제 석유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그래서 중동은 지금 이제 중동이 세계 뭐 어떤 전쟁을 하든 지역적 뭘 하든 세계 경제 파급력이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한적인 수급 상황 속에서 결국에 공급까지 같이 봤을 때 유가에 대한 상방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금요일까지 이틀 정도 남았고요. 다음 네. 주까지 투자 전략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의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1분기 시즌이. 그래서 미국의 이제 테슬라 예상치도 원래 나오지만 안 좋을 걸 보이고 네. 넷플릭스는 뭐 좋을 걸 보이는데 목요일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 어제 잠깐 반등했듯이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실적이 좋으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평행하게 플랫
타이트하게 이제 조정을 미국도 진행될 거로 보인다. 네. 지금 미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 조정이 아니라 플랫한 조정이 이루어질 거로 보여서 그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중동 리스크는 주말까지 어떻게 반영되는지 꼭 보고 이제 이스라엘 대응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 외국인들 삼성전자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은 괜찮다. 그래서 뭐 테스 같은 게 요즘 이렇게 뭐 뜨고 있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은 뭐 좀 물려 있어도 갖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또 이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 밸류 체인들까지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유망 종목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삼성그룹주가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 턴어라운드 이슈가 있으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번 삼성 E&A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1분기 예상 실적은 뭐 매출은 별로 안 늘고 예상이 조금 줄었어 한 10% 줄 걸로 보이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2분기부터 3분, 특히 하반기에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공 수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이미 수주 목표는 다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사우디나 말레이 또 수주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엔지니어링이 가장 이제 중동에서 과거의 빛을 뭐 하공 플랜트 이제 성장할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중동은 이제 아직은 앞으로 더 좀 개발이 될 걸 보여서 하공 플랜트 쪽도 중동의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유가가 또 상승돼 있을 때는 하공 플랜트 관련된 이제 시설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보수도 하고 그래서 관련된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유가 상황이라든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수혜를 보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도 높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 높다는 것은 미래 실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조선주가 수주를 많이 받으면 지금 실적이 좋듯이,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네. 이 월봉 차트는 장기적인 내가 손절해야 될 영역이지 아닐지 거기를 체크하기 위해서 월봉 차트를 보는데요. 정말 오르지 않았어요. 이 주식은 2만 원대에서 2만 7천 왔다 갔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2만 원 2천 원 바닥권으로 내외에 있다가 지금 2만 6천 원이니까 거의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적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걸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봉 차트도 보면 행보가 지금 6조, 7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 2주 안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을 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 스토캐스틱은 크게 쌍바닥에 네모칸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 번째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건 중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 일봉 차트 보면 거래가 최근에 많이 실린 상태에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26,500원. 저 26,500원이 실리면 거기서 돌파하면 거래량을 가장 최근에 거래량 높은 뚫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잘 올라갈 거 보여서 26,500원을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26,000원 정도 내외에서 좀 사고요. 손절가 24,500원이고 목표가는 올해 하반기에 3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E&A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3주 전에 사명 변경이 됐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26,000원,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4,500원으로 저희 대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코멘트 같이 네. 알려주시죠. 요즘 이제 주식이 많이 빠지니까 다들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종목도 팔고 있는 분도 계신데,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장기 투자 종목은 전쟁도 홀딩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탄한 종목은 매크로 변수에도 여전히 강할 수 있으니까요. 뚝심 있는 투자 전략 함께 또 제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뉴욕 증시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 투심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오늘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서 개별 종목 실적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마토 증권통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 참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00% 당첨기에 얼마 남지 않았고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구독 이벤트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자세한 사항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